한국의 이 질병 문제가 사실적으로 GMO 말고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한 20분 남았는데 그걸 내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게 백신입니다. 백신 예방접종. 지난 겨울에 홍콩에서 독감으로 한 100명 넘게 사망했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백신 재고가 바닥이 난다. 빨리 가서 맞아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홈쇼핑에서 물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사라. 근데 이 100명 넘게 사망했는데 이게 다 백신을 안 맞아서 사망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혹시 이 중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에서 산타바브라라는 데서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산타바브라의 보건위원장이 독감으로 8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1명만 빼놓고 7명은 독감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근데 1명은 안 맞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사람이 모두가 감기약을 복용했어요. 그게 아마 타미플루일 거예요. 요즘에 타미플루가 한참 논란이 많잖아요. 이 독감에 대해서 캐나다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논문에 발표된 건데, 캐나다에서 4지역에서 독감을 맞은 사람하고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독감이 1.4배에서 2.5배가 더 많이 걸려요. 왜 이러한 중대한 정보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 논문은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괴상하다고 그래서 홍콩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반복해 봤어요. 그랬더니 독감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독감의 4.4배가 더 많이 걸려요. 이 논문 역시 누구나도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정부는 임신부가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권장하잖아요.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임신부가 독감 백신을 맞으면 유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2배가 높아요. 그리고 독감 백신을 작년에도 맞고 올해 또 맞았는데 임신부가 그러면은 유산 일어날 가능성이 7.7배가 높아져요. 이 한국 정부가 임신부에 독감 권장하는 건 미친 짓입니다. 이런 논문을 제대로 보지도 않는 사람이 요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백신은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자궁경부암 백신. 이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지금 4개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백신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을 치면은 17,900개가 떠요.
다들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자궁 경부암 백신 맞고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자궁 경부암 백신으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정부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백신이 일본에선 더 이상 권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2011년, 2012년에 자궁 경부암 백신을 약 60%, 70%가 맞았는데 지금은 0.1%, 0.19%. 그러니까 500명 중에 1명 정도 맞아요. 한국의 접종 대상은 지금 몇 프로가 맞는 줄 알아요? 거의 60%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부작용이 심한데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예방을 하냐? 어떤 증거가 나왔냐면 스웨덴에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자궁 경부암 도입 후 자궁 경부암이 오히려 증가하는 거예요. 특히 20세에서 49세 사이. 50세 이상은 이 자궁 경부암 백신을 거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라고 있는데 예방 접종을 한 나이별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20세에서 29세가 거의 70%가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20대, 30대가 자궁 경부암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전문가들은 어떤 설명을 하냐? 기가 막히다고요. 여자들이 성생활이 문란해져서 그렇다. 제가 이 강연할 때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불임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엎친데 덮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불임 문제가 심각한데 이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여자들의 자궁이 망가져요. 지금 애들이 갖고 노는 붕소가 함유된 장난감 아시죠? 그게 생식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자궁 경부암 백신에 바로 그 성분이 있어요. 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에 대한 거는 이슈가 되지만은 자궁 경부암 백신에 함유된 붕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자궁 경부암 백신 도입 후 20세에서 29세의 25에서 29세 여자의 임신율을 조사해 봤더니 급격히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뉴욕 대학의 교수가 조사를 해봤어요. 25세, 29세 사이의 나이의 여자들을 백신을 맞은 여자들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여자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백신을 맞은 여자들은 임신율이 40%가 적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조기 폐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백신을 맞고 폐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조기 폐경이 급증하고 있어요. 10대는 51.5%, 20대는 48%, 30대는 48.2%가 조기 폐경이 증가했습니다.
그래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조기 폐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한국 정부는 이 백신 부작용이 0.01%밖에 안 된다. 일본은 한 그거보다 3배 반 높게 보고가 되고 미국은 한 5배 반 넘게 보고가 돼요. 그럼 한국 여자들이 몸이 건강해서 몸이 튼튼해서 부작용이 적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도 백신에 세뇌가 잘 돼 있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도 그 백신이 원인인지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하도 세뇌가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백신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겠죠.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 논문이 발표됐는데 보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백신을 맞고 42일 안에 응급실에 간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한 10%가 백신 맞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발표되는 거에 거의 한 1000배가 높은 거예요. 사실적으로 부작용. 우리 해서 응급실에 간 사람이. 근데 여기서도 42일까지만 조사한 거지 42일 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 백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한 6개월 전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백신 자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중단해달라는 공개 편지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한 18명의 전문가들이 이름을 내걸고 이제 거기는 교수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공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서 답변이 온 게 다 아니래. 그래서 다시 썼죠. 한 15페이지 정도 길이로 다시 지금 썼어요. 그 답변에 대한 반박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백신을 몇 개 정도 맞았어요? 내 나이 때 된 사람들은 아마 한 3개 이 정도밖에 안 맞았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몇 개 정도 맞는 줄 아세요? 지금 68개를 맞아요. 68개. 미국이 71개를 맞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맞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68개. 그러면은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맞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건강할까요? 미국에서는 이 백신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의 부모들이 만든 단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아이들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하고 좀 비교를 하는 연구를 해달라. 안 해줘요. 국회의원도 요구하고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연구비를 제공합니다. 연구비를 제공해서 잭슨 스테이트라는 대학, 미시시피 대학에서 백신을 맞은 아이들하고 맞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을 비교합니다. 그게 2017년도에 이 논문이 발표됐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맞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비염은 30.1배가 높아요.
알레르기는 3.9배, ADHD는 4.2배, 자폐증도 4.2배. 한국이 자폐증 발병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거 강조합니다. 아토피는 2.9배, 학습장애는 5.2배, 신경발달장애는 3.7배, 만성질환은 2.4배.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스케줄대로 백신을 맞추는 걸로 생각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그 반대예요. 아이들의 건강을 망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수두 전염병 났다고 야단법석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로 뭐 문제 제기한 적 한 번도 난 못 들어봤거든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네덜란드에서 뉴스에 나온 건데 수두 전염병이 돌았어요. 유치원에서. 그럼 얘네들을 다 그냥 집으로 보내냐?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을 이 수두 전염병에 걸린 것을 기념하듯이 사진을 찍어줘요. 이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수두 백신이 스케줄에 없어요. 근데 이 수두 백신을 맞으면은 사실 수두에 걸릴 확률이 3.2배가 적어져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거냐? 201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은 8살 되기 전에 수두에 걸리면은 천식 걸릴 가능성이 8배가 적어져요. 아토피 걸릴 가능성이 반으로 적어져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어렸을 때 이런 전염병에 걸리면은 면역체가 강화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강화되냐? 이 면역 체계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병균하고 내 몸의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을 어렸을 때 걸리면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잘 구별을 못해서 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자가 면역 진화라고 하죠. 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 이 아토피니 천식이며 다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수두 백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대상포진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대상포진이라는 거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대상포진 환자가. 이게 바로 수두 백신 도입 후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발표된 데이터인데 2013년부터 홍역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미국에서. 근데 홍역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108명이 보고했어요. 지금 세계가 백신에 대해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의료 백신 자문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여기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의사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내걸고 백신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백신을 맞은 사람에 비해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약을 적게 복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온 백신 프로그램은 엄청난 사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백신 산업 자체가 사기다. 나는 평생을 백신에 대해서 연구했다.
미국의 텐팽이 박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신은 전 제약회사의 중추이다.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평생 제약회사의 손님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백신을 맞고 갖가지 질병이 일어나면은 그걸 치료하는 약품을 파는 게 바로 제약회사입니다. 꼭 먹고 알 먹고죠. 이 백신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1986년도에 미국에서.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으로 피해를 보면은 그 회사는 책임을 져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백신만은 책임 없도록 미국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게. 그러고 나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뻔하죠. 하나는 백신의 질이 형편없어져요. 별의별 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백신 맞는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68개의 백신을 맞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제약회사들은 침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271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하던 대로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100개, 200개 맞게 될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근데 한국의 문제가 이거예요. 가장 철저하게 이 백신을 스케줄대로 맞추고 있어요. 접종률이 거의 100% 수준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게 한국은 선진국보다 접종률이 높다 이러죠. 근데 이건 이제 논문에 나오는데 미국에서 백신을 거부하는 가족은 교육 수준이 높고 연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이다. 엄마의 학력이 낮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예방 접종률이 높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부유하고 백인이고 사립학교를 갈수록 백신을 면제하는 확률이 높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월호의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나는 게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다 가만히 있잖아요. 백신을 맞아라 하니까 다 맞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5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야 할 점이에요. 백신에 대해서. 전 제약회사 부사장이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약회사는 범죄 조직이다. 그리고 전 화이저 부사장 피터 고체 박사라는 분이 살인적 의학과 조직 범죄라고 그래요. 두 번째, 정부의 백신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약업체의 이윤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건 GMO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언론이 제약회사의 홍보기관으로 전락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 맞으라고 야단하잖아요, 언론에서. 네 번째, 백신에 대해 많은 혼동이 특히 의과 대학을 믿는 세뇌된 의사들이 있다. 나 역시 의료 시스템의 선행을 믿는 세뇌된 의사였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수잔 험프리 박사라고 신장 전문 의사예요.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의사들이 백신에 대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 의사들이 백신이 어떤 문제가 있고 백신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가 하나도 몰라요.
제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써주신 임동규 박사, 그분이 자기도 하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백신이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차혜경 간호학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터뷰에서 가끔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호학과 교수로서 자기 애한테 스케줄대로 백신을 다 맞춘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계속 맞춘 거예요. 그랬다가 한 살이 좀 넘어서 백신을 맞췄는데 얘가 걸음마를 하고 말을 시작했던 애가 이게 다 멈춰버렸어요. 그래, 그런 걸 보고 나서 아차 하고 백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테파니 케이브라는 미국 교수가 쓴 책을 읽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에서. 백신이 자기도 이런 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방접종 어떻게 믿습니까? 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야 해요.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어요. 예, 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뭐 시간이 다 됐지만 질문 있으시면은. 교수님의 그런 저기를 내용을 이렇게 언론 매체라든지 그런 쪽에 기고를 하신다든지 그걸 예, 그걸 하고 있죠. 제가 자궁 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올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궁 경부암 백신을 중단하는 그 공개 편지를 그 18 전문가들이 이름 내걸고 보냈고, 그 공개 편지를 언론에 올렸고, 주류 언론은 아니고. 그런 데서 좀 해주면 좋은데, 이게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뒤에서 장악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류 언론들이 국민 편이 아니고, 정부가 우리 편이 아니고, 의료 세력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이걸 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GMO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한국 민족 미래 없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많이 늦어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